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가장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문다혜 해외 이주 미스터리. 문다의 딸은 왜 태국으로 이주를 갔으며 그 다음에 태국에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아이를 외국 학교에 보내고 신랑 취직시키고 먹고 살았는지, 도대체 다른 정상적인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해외에 나가 있던 딸도 귀국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나갔거든요. 아, 이 딸이 정의당 소속이어서 그런가? 근데 아무튼 그 딸도 딸이려니와 그 딸의 남편, 지금도 남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혼했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서창호입니다. 언론들이 되게 서모 씨 그러는데 서창호. 이 사람이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이스타 항공의 태국 그 자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전무로. 항공 경험이 전무한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직을 합니다. 전무한 사람이 전무?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70억에서 80억 정도의 돈이 행방불명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 이스타젯에서 나온 돈이 서울에서 갖고 그 돈이 결국은 타이 이스타젯의 현지 영업활동은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데 이 돈이 결국은 그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데 여기 대해서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단순하게 문다혜와 예. 그 남편 예. 또는 이상직 이 관계를 저는 넘어서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정말 그 고구마 줄기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고구마 밭에다가 인삼밭을 연결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문재인 부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사실 지금 조국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주 속을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버리자니 그렇고 또 품자니 그렇고.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뒤에 늘 있을까요? 네. 부산에서 둘이 친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모든 이 세상의 범인들은 자신의 범행 현장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를 저는 폭로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실토한다고 생각해요. 네. 조국에게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빚은 뭔가 제가 참 이제 집에서 이 투병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밖의 시간은 항상 이 문제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족과의 문제죠. 음. 즉 가족의 일로 조국에게 매우 큰 신세를 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정황이 네. 상당히 많아요. 그 빚이 제일 큰 빚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내 아이 앞에서만 작아지고 내 그렇죠. 아이만 네, 절절한 네, 거죠. 네. 뭐 문재인도 한 인간으로서는 또 김정숙도 그랬겠죠. 바로 그 아이의 문제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숨겨준 게 조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스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아주 굉장히 쇼킹한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자, 이 문제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는 전주지검입니다. 왜 전주지검이냐? 그 이스타 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이 전주를 기반으로 해서 전주에서 국회의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상직이가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 별을 딱 붙이더니 그 다음에 공천받아서 전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턱하니 붙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한테 무슨 은혜를 또는 무슨 빚을 지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했는데 어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사위가 서창호가 태국에 있는 이스타 항공 자회사의 전무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의 급료를 받았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것이 밝혀지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왜? 돈을 받고 문재인 가족이 문재인 때문에 돈이 갔으니까 문재인이 돈이 받은 셈이고 그 대가로 이상직이한테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고 공천을 줬고 하면은 오고 가고 대가성이 있는 현찰의 오고 감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들통이 나면은 이게 지금까지 송영길의 돈 봉투는 그건 사건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창호가 이제 회사에서 인센티브 받았다고 하는 거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혼을 위해서 집을 문다혜한테 주고 문다혜가 또 그 집을 팔아갖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양도세를 2번이나 낸 거라든가, 이게 이제 비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내막, 뒷 배경이 다 밝혀지게 되면은 그 규모는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일을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장이 누구냐? 이창수 전주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고요. 성남지청장을 이분이 했는데 그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직은 물론 이러니와 문다혜 서창호 지금은 뭐 헤어진 부부지만 아무튼 그 가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문재인 김정숙 이 부부도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칫솔 하나도 뭐 네. 다 자기네 월급에서 사겠다고 하더니 문다혜하고 그 자식까지 다 먹여 살리고 네. 이제는 또 문다혜가 달력팔이 뭐 회사를 만들어갖고 맞아, 그것도 했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달력이 하나에 뭐 6만 원, 7만 원 하고 네. 전 그걸 보면요. 예. 정말 그 옛날에 네. 그 폭력 조직에서 고아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예. 이 껌파리 시켜가지고 그거 뜯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국민한테 그만큼 신세를 졌으면은 조용히 살고 세금도 없이 1,400만 원씩 받고 이런데 거기서 또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돈을 아주 떼돈을 벌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의를 살리려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이미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기소 여부도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 먼저 내용은 저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과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가 9.19 남북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합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부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효력 정지. 자, 이 9.19 이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었던 그런 합의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송영길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송영길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지고 저들은 정권을 훔친 게 아니라 나라를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똑같이 정말 이 9.19 합의라는 거는 이 나라의 안보를 북한에다가 갖다 바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군을 완전히 핫바지로 만들고 네. 무력화하고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에도 9.19 합의 우리 그런 거 한 적 있어? 이러면서 그냥 마구마구 도발하고 다 공격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문재인은 그냥 벙실벙실 웃고 다녔고 네. 이런 합의가 부분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몇 부분 빼놓고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재를 한 거기 때문에 함께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선의로서 보면서 같은 테이블에 있어야 하는가. 저는 늘 회의를 했어요. 특히 네. 안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적을 할 때 서로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이 위성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고, 우리는 감청 정보를 미국한테 주는 거고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가 9.19 합의에서 모든 것을 다 눈 감게 만들었거든요. 눈을 딱 감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청 능력, 감청을 하려면은 우리 정보 정찰기가 떠야 됩니다. 휴전선 가까이. 이걸 전부 다 뜨지 못하게 고정익 못 뜨고 또 회전익 못 뜨고 이거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눈을 감는 겁니다. 참 전쟁을 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 적대국 양쪽이 대치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감겨버린 그게 그 본질적으로 9.19 합의인데 이제 이것을 정부가 정지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길게 토론을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국방장관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TDS라는 걸 개정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TDS라는 게 뭐냐? 맞춤형 억제 전략,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정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을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늘 아침에 눈을 크게 뜨고 가장 열독을 하고 있을 뉴스는 바로 이 뉴스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제목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미 핵 작전 공동 기획한다. 그 다음에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3대 핵 전력을 활용한다. ICBM,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한미, 미국 위성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한미, 북한 핵 사용 상정 훈련 수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훈련할 때 김정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훈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